참패를 당하면 책임론이 불거지죠? 당연한 거예요. 이번 총선에서 참패한 집권당인 국민의힘에서도 마찬가지로 책임론이 터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심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있어요. 이미 당 내외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고 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을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있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 당선자들 중에 민주당의 특검 요구를 받아들여라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할 것은 이번 총선을 진두지휘한 윤석열과 한동훈에 대한 거예요.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끈 주역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한동훈은 그때 검사였기 때문에 정치에 직접 뛰어든 것은 아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든든한 오군이기도 했죠. 그런 그들이 2년 만에 총선에서 참패를 하고 바로 책임의 중심에서 서서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없었다면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승리를 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정답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입니다. 오히려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당에서 윤석열과 한동훈이라는 존재 덕분에 이길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점칠 수 있었다는 게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선거에서 패배를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윤석열과 한동훈이 모든 책임을 지면 국민의힘이 선거에 이길 정당이 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 수습을 하는 부분에서는 이게 얘기가 전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의 실수로 비행기가 추락하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비행기의 추락을 수습을 하고 비행을 다시 하도록 만드는 것도 바로 그 조종사의 몫이죠. 왜냐하면 비행기 안에 그 비행기를 제대로 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조종사가 가장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비행기에 조종사의 잘못으로 비행기가 추락을 하는 와중에 그 조종사를 내쫓는다면은 그 비행기의 상황을 다시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물론 이제 만일 비행기 내 승객들 중에 비행 조종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었다면은 그게 가능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는 지금 그렇게 수습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지난 2016년부터 지금까지 8년 동안 선거에서 내내 패배만 해온 게 바로 국민의힘이에요. 단지 2022년에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나타나 줬기 때문에 그때 한시적으로 승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 총선의 참패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져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수습도 대통령과 한동훈이 맡아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패배를 하고 그 패배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 바로 당대표였던 이재명이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책임을 졌나요? 안 졌어요. 오히려 당대표가 그대로 유지되어 지금까지 오고 있고 심지어 재판도 연기를 막 시키고 그랬죠. 그리고 총선에서는 대승을 거뒀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하나예요. 이번 총선 참패의 책임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져야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빼고 국민의힘이 현재 상황을 수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현 상황을 수습해야 할 인물도 윤 대통령과 한동훈뿐이라는 거죠. 홍준표 대구시장이 한동훈을 열심히 비난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홍준표도 지난 2017년부터 18년까지 두 번의 큰 선거를 완전히 말아먹은 경력이 있거든요. 오히려 그로 인해서 망한 정당을 2020년까지도 수습을 못해서 그때 총선도 참패를 했어요. 그렇게 선거 말아먹은 이들이 현재 국민의힘의 중진이라는 사람들이거든요. 현재 국민의힘의 문제는 리더십의 문제예요. 지금 보수에는 구심점 역할을 할 인물이 필요한데 지금 그럴 만한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장관을 당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비대위원장 맡기고 총선 지휘를 맡겼던 거예요. 하지만 국민의힘이 간과했던 것은 한동훈은 선거를 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인물이라는 점이죠.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 선거를 이겨본 경험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또 그 조직이 패배만 경험했던 조직인 상황에서 선거를 처음 지휘해보는 한동훈에게 이걸 맡긴 거죠. 이런 선거가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좀 무난하게 승리를 하고 싶었다면 먼저 스스로를 이기는 조직으로 만들었어야죠. 근데 국민의힘은 한동훈 개인의 능력에 매달렸죠.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참패 이후의 어려움을 수습하려면 일단은 의료 파업을 어떻게든 매듭 지어야 돼요. 자꾸 정부가 뭘 하든 간에
이 의료 파업의 이슈를 자꾸 빨아들이거든요. 이게 거의 백약의 무효죠. 다른 누군가가 어떤 결론을 내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대통령이 직접 한 발 물러서는 게 맞다고 봐요. 선거에서 참패를 했는데 의료개혁을 끌고 갈 힘이 있을 리가 없죠. 그나마 남아있는 작은 힘을 여기에 마냥 퍼부으면 그대로 소모하면 하책 중에 하책인 거예요. 지금 윤 대통령은 지지율 방어를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의료 파업이 여기서 더 진행되면 지지율 방어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일단 최우선적으로 의료 파업부터 해결해야 되거든요. 분열된 지지층을 결집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의료 파업을 수습을 해야 그 다음에 진행될 싸움이 조금이라도 난이도가 내려가요.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 이태원 특별법 이런 거 다 야권이 요구하고 있는데 이걸 윤 대통령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정권 오래 넘기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거든요. 탄핵 시나리오가 발동이 될 거예요, 아마. 그걸 막으려면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켜가지고 지지율을 방어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 이재명을 만나든 말든 조국을 만나든 말든 혹은 특검이나 특별법을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간에 이런 싸움을 진행을 시킬 수 있는 거지. 의료 파업을 그대로 옆에 놔두고 이런 정치 싸움이 진행되면 윤석열 대통령 혼자 오롯이 그 십자포화를 다 맞아야 돼요. 이런 싸움은 이기기 불가능하죠. 의료 파업을 빠르게 수습하고 또 하나 전제 조건이 필요한데 바로 여당의 분열을 수습하는 거예요. 선거 참패 이후에 여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선을 좀 세게 넘는 발언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108석이든 98석이든 여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대통령은 스스로 지키기 힘들다는 걸 2017년 탄핵 때 보여줬거든요. 어떻게든 리더십을 세우고 여당 내 분란을 막아야 돼요. 자꾸 이 사람 저 사람 딴소리 불평 막 해대는데 이거 빠르게 정비를 해야 되는 거죠. 여당이 대통령을 지킬 수 있다는 믿음을 줘야 대통령도 전국을 수습할 수 있는 시간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필요한 거는 전당대회를 제대로 열 수 있을 때까지 그 몇 개월 동안 당을 맡아줄 수 있는 비대위원장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 위원장을 재신임하는 게 거의 유일한 수습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현재 당내 의원들이나 중진들은 차기 당대표 노리고 전당대회 노리고 있을 텐데 비대위원장 할 리도 없고 이걸 해낼 수 있는 인물이 거의 없거든요. 그만큼 국민의힘은 기초체력이 굉장히 얕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재명과의 영수회담은 거절을 하는 게 맞아요. 아무리 걔네들이 총선에 이겼다 한들 범죄 혐의자인 게 바뀐 건 아니거든요. 게다가 제3당이 지금 조국혁신당, 그 대표는 실제 범죄자예요. 이미 2심 유죄죠. 제4당은 개혁신당인데 그 대표가 이준석이죠. 그러니까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4당과 만난다고 가정을 하면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3당은 모두 범죄자거나 아니면 윤 대통령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이런 회담은 하나만 하는 회담이거든요. 아무리 총선에 지고 레임덕에 빠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대통령이 이런 당대표들과 동격은 절대 아니죠. 물론 야당의 협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어렵지만 마찬가지로 야당이 대통령 협조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어요. 과거와 다른 건 전에는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기만 하면 법안 통과를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 총선만 두고 보자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고 지금은 총선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이제 야당의 협조가 필요해졌다는 거죠. 그럼 답은 간단해요. 대통령실에 야당과의 정책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구와 정모 시스템을 갖추고 그쪽하고 소통하도록 하면 되거든요. 굳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날 필요가 없어요. 그 시간에 그냥 재판이나 출석하라고 하면 되지. 특검법이나 특별법 요청도 그냥 거부권 때리면 돼요. 그걸로 지지율 떨어진다고? 아니에요. 이미 떨어질 지지율은 지금 이번 총선과 총선 직후에 다 반영이 될 거예요. 중요한 건 30%대의 이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거거든요. 어떤 혹자는 말할 거예요. 그렇게 지지층만 바라보다가 이렇게 망한 거 아니냐고. 근데 제가 보기엔 안 그래요. 이번 선거 투표율이 67%가 나왔는데 그중에 50%를 민주당이 가져가고 45%를 국민의힘이 가져왔어요. 의석에서는 국민의힘이 밀렸지만 득표에서는 2020년 선거보다 120만 표 이상이 더 나왔어요. 참고로 민주당은 2020년 선거에 비해서 40만 표가 늘었거든요. 조국신당 포함해서 얘기입니다. 게다가 비례투표의 경우에는 무효표가 무려 100만 표 이상이 나왔어요. 그것도 민주당이 승리하는 지역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민심은 윤 대통령에게도 굉장히 차갑긴 한데 민주당에도 그리 따뜻하지 않아요. 일단 여당과 지지층의 결속을 통해서 자신감을 좀 확보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나서 위기를 수습하는 게 우선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빨리 의료 파업 끝내고 새 비대위원장을 빨리 선임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민주당의 요구에 대해 유불리를 따져서 응해야죠. 스스로의 조직이 자중질환인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밖에 없거든요.
2016년에 박근혜가 최순실 사태 터지고 나서 야당의 요구를 받고 3번이나 대국민 사과를 하거든요. 근데 결국 여당인 새누리당의 배신으로 탄핵을 당해요. 위기일 때 지지층을 결속시키지 않고 야당의 요구를 받는 결과는 굉장히 참혹해요. 지금 개혁신당에서 대통령 임기 단축까지 거론하고 있죠. 이게 다 보수 지지층 분열을 노리는 거거든요. 거기에 당황해서 거리면서 시간 놓치면은 진짜 보수 지지층이 등을 돌리게 돼 있어요. 윤 대통령은 빨리 이 문제 매듭 지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빠르게 차기 리더십을 확보해서 당내 불만을 잠재워야 돼요. 과거에 이제 로마 제국이 칸나의 전투에서 한니발에게 거의 전멸에 가까운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는 로마와 동맹관계였던 주변 도시국가들과의 결속력을 확보했기 때문이에요. 한니발은 칸나의 전투의 승리로 로마의 주변 도시들이 로마를 배신하기를 바랬지만 로마는 이들을 빠르게 결속시켜가지고 이탈을 막았죠. 만일 로마가 한니발에게 무릎을 꿇고 타협을 시도했다면 주변 도시들은 빠르게 로마에서 이탈해서 한니발에게 붙었을 거예요. 그럼 로마는 망하는 거예요. 총선 패배 후유증이 큰 거는 알겠는데 이럴수록 수습이 빠르게 이루어져야지 매일마다 뉴스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난,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비난, 그리고 의료 파업, 여당의 분란과 야당의 특검 요구 이런 것들 막 빗발치고 있는데 매일마다 이런 게 지속되면 될수록 지금 대통령에게 남아있는 시간이 빠르게 줄어들 거거든요.